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선 8기가 올해 사실상 마지막 해인데 주요 역점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올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금년은 무엇보다도 최근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재정 조기 집행을 비롯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우선은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민 경제의 주축인데 이런 분들이 빨리 좀 활성화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작년에 이제 음성군의 인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좀 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전국적으로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늘었다는 거는 군정의 어떤 특별한 그 정책이나 시책이 있어서였던 거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 좀 있으면 얘기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인구가 53명 늘었거든요. 근데 53명만 보면은 아주 적은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연 감소가 701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입 전출에서는 전입이 754명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53명이 늘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구 유입 정책을 썼는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음성군에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주소를 안 옮긴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내고장 음성의 주소받기 운동을 좀 펼쳤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공급, 특히 주택 공급에 많은 공을 들였던 게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문화, 체육 이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8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입주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우리 지역으로 유입이 돼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소 성본산업단지가 많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대소읍이 지금 현재 17,000명 정도 되는데 연말에 2만 명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게 가장 이제 관심사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주 당연한 순리고 이제 방정식인데 예. 그 기업도 본사까지 이전하는 기업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투트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본사 이전하는 전략, 이전시키는 전략. 또 지금 음성군의 각종 산업단지에 그 대기업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산업단지 쪽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개별 기업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폐수 관리라든가 환경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위주로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이제 본사나 이런 걸 유치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용산 산단에 우리 일양약품 본사가 들어오게 돼 있고 또 JR 에너지 솔루션도 청주 오창에서 이쪽으로 본사를 옮기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이 우리 음성군으로 주소를 본사를 이전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제 부가가치가 좀 높고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본산단 같은 경우만 해도 DS 테크노라든가 여기 반도체에 들어가는 링을 만드는 공장인데 되게 아주 유망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라든가 W 스코프 코리아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 좀 이런 데고
음성 용산산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양약품, 유한양행, JR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가 들어오는데 JR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공장이고 뭐 잘 아시겠지만 유한양행이나 일양약품은 그래도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 중에는 중견기업으로서 아주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지역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업인데 사실은 저희가 인곡산단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한동안 좀 활발하게 이렇게 상담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기가 어렵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거의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곡산단의 중앙에 한 10만 평 정도 규모의 우리가 부지를 분양을 제가 어떻게 보면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 충북개발공사하고 지금 이제 협업을 통해서 뭐 몇 개 기업을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거기에도 이제 좀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정규 여건 개선, 좋은 일자리가 사실상의 복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이런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측면에서 볼 때 음성군의 방향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것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음성군에서 가장 큰 기업이 DB 하이텍, 감곡에 있는 DB 하이텍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데 현재는 8인치 웨이퍼를 만드는데 12인치 웨이퍼 만드는 공장을 지금 2조 5천억을 투자를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이미 MOU 체결이 다 끝났고 또 산자부의 기회발전 특구로도 선정이 돼서 DB 하이텍에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또 이거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양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 또 바이오플러스 DS 테크노 이런 데는 이제 2차 전지나 바이오 아니면은 반도체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이지만 그 봉급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산직도 꽤 높은 봉급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청년 인구를 유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 농자 천하지대본 식량 유권 사수는 뭐 이거는 국가 존립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요. 기반 산업인데 지금 도시민들은 왜 농민들한테 자꾸 지원만 해주느냐, 자꾸 모르는 소리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농촌에다가 그 고기를 잡아다 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군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음성 일대 스마트팜 단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곳곳에 포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땅이 넓다고 농사를 뭐 이렇게 생산량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그만 그렇죠. 공장에서도 지금 유럽 가보니까 뭐 지하에서도 막 그냥 농사를 짓고 그 지하 주차장 했던 데도 농사 짓고 막 이러던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시설비가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설비를 낮출 수 있는 거를 군 농기센터나 이런 데서 좀 고민해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음성군이 신성장 산업으로 5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신산업은 이제 수소 위주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기반 산업 중에 하나 선택한 게 기후 대응 농업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찾는 겁니다. 이런 복숭아면 복숭아.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 내소성, 그러니까 여름에 더위에 강하고, 그 다음에 내한성, 냉해에 강한 품종이 어떤 거냐 이걸 찾아서 우리가 시범 재배를 해보고 그게 맞다고 그러면 그걸 농가에 보급해 주는 거, 이런 거가 이제 바로 기후 대응 농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농업의 기반을 다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린 에너지 스마트팜인데, 여기는 저희가 동서발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전해서 천연가스 발전소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이제 동서발전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스마트팜에 저렴하게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는 게 이제 스마트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음성군이 중부권 화해 유통센터가 있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화해 산업을 육성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화해 산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초기 마중물 사업을 한 4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이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무작정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면은 거기서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것은 이제 농가에서 좀 스스로 알아서 할 때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 농가가 많이 호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자급자족 농업에서 규모의 경제, 경영을 하는 체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좋은 아이디어 찾아내서 경영을 하면은 수익 구조도 상당히 좋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맹동의 수박이라든가 또 복숭아 농사 이런 거 짓는 데 보면은 이제 젊은 그룹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 농업도 나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 정주 여건의 기본은 또 스포츠,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서비스인데 쇼핑,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쭉 지금까지 음성군을 취재해 봤을 때는 뭐 문화, 예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축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스포츠도 그냥 엘리트 스포츠에만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 3만 6천 불 GDP 뭐 이렇게 되면서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익스트림 스포츠에도 상당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해외에도 많은 그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도 없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데도 별로 없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그 지역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어떤 정주 여건, 그리고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 필요한데, 저희 체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체육 시설은 많이 확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이후에 저희가 체육관 진거만 해도 혁신국민체육센터, 금왕의 금빛체육센터, 음성의 반다비 체육센터 3개나 줬고, 수영장도 2개나 더 신설을 했거든요. 이제 시설 확충이 많이 돼서 보면 지금도 수영장마다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회원이 지금 가입이 돼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최근에 보면 또 이 여가 문화로서 파크 골프, 이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대개나 한두 가지 그 취미생활로 체육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육시설 확충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익스트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이제 뭐 그거하고 조금 연계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 봉화골 산림정원에 우리가 산림 레포츠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이고, 저 위에서부터 예전에 이제 각개전투장, 거기 예비군 훈련장에 있었거든요. 그래 각개전투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 와이어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네트라든가 또 수목을 이용해서 뭐 올라가기 이런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을 좀 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제가 착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맹동 그 저수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취해숲을 좀 조성을 해서 어떤 명상센터라든가 걷는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해서 조금 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의 고령화율이 한 20%가 26% 정도 됩니다. 26%. 예. 근데 지금 그 보건소나 이런 뭐 이제 체육회나 이런 데서 이제 노인 어르신들 관련 스포츠 뭐 이게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뭐 체육 전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문가적으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야, 어르신에 대한 예, 예. 예. 근데 어르신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스포츠, 그러니까 어르신 스포츠, 노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의료비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전문가 그룹에 좀 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나. 글쎄요, 저도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노인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이제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뭐 몸표계라든가 또 이 뭐 심호흡하는 그 뭐죠 또 그런 거, 그 다음에 요가 아니면은 이제 실버 태권도. 최근에 실버 태권도가 되게 그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태권도 기본 동작 정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거는 요새 뭐 혁신도시에 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음성제천 통합 관련해서. 음성지천 통합.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통합에 대해서 반대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뭐 통합 찬성이고요. 다만, 진천 음성이 똑같이, 지금, 자체 시 승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도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충북 1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군이 9개가 있는데, 9개 군 중에서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데는 저는 음성, 진천 두 군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다만, 시기의 문제다. 그 시기가 이제 더 뭐 좀 오래 갈지, 그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지금 발전 속도나, 주택 공급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GRDP나 이런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그래도 충북에서는 이 두 군데가 자체 시승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충북을 지나서 바로 경기도만 가도 다 시로 승격됐거든요. 이제 그게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통합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주체가 주로 혁신도시 위주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관심이 좀 없다. 떨어지고 있다. 관심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합에 대해서 이게 논의가 좀 되려면은 오히려 저는 혁신도시보다는 그 나머지 지역이 오히려 더 좀 이 통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청주청원이 4번 만에 됐잖아요. 주민투표 4번 만에 됐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통합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통합이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음성 같으면은 음성읍, 또 감곡, 뭐 대소도 마찬가지고, 혁신도시 집중화에 따라서 거꾸로 좀 이렇게 소외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럼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균형 발전을 시켜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먼저 선행돼서 이런 게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도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체계 일원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거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걸 좀 지켜보고 우선은 혁신도시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체계 일원화를 추진해서 좀 운영을 해보고, 그러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런 것을 또 해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진천 음성이 지금 자체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3년, 5년이 갔는데도 인구가 지금같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자연스럽게 독자시 승격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당연히 통합론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서두르어서는 이게 만약에 한번 실패하면은 정말 다시 추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여쭤볼 거는 많은데 너무 또 길면 안 되니까 새해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인사 말씀합니다. 네, 우선 울산현 새해 들어서 우리가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 대응해준 덕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울산현이 정말 어렵다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또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서도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다 낮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음성 군정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음성군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